권오현 서울대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도고교육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을 역임하셨고 재외동포 교육지원연구센터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사범대 교수 권오현입니다. 앞에서 한혜정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또 추구해야 될 가치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요청받은 발표 주제가 이제 2028 이제 새로운 고교 학점제에 근거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공계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제 이런 데 대한 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입시의 좀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참 이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복잡계를 저는 우리 이제 한국 대학 입시에 긴줘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복잡계의 대표적인 특징은 구성 요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개선하면은 전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체의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걸 이제 복잡계라고 했고요. 우리 대학 입시가 수행해야 될 대표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네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을 하는 거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진로에 어떤 기회를 얻고 싶어 하는 자기 개발적인 이런 기능이 있고, 아마 세계적으로 대부분 입시의 기능은 이 두 가지만 수행을 하면은 제대로 된 입시라고 그러는데, 저희 나라 입시는 그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기능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기능이고, 이거는 사회 통합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학교 교육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되는 학교 교육으로 준비가 가능해야만 되는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입시 제도화에서 과학계가 대응을 한다 그러시면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이제 조화 있게 구성할 건가, 이게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놓쳐가지고는 우리 사회에 용납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런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런 교육의 기본 방향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 이수 중심으로 입시가 준비가 돼야 되지, 또 다른 어떤 힘을 빌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흔들흔들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 이 학생들이 다양한 이런 이공계 선택 과목을 이수하도록 이 대학 입시가 좀 자극을 주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육 수요자들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요구에 부합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점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나라 입시의 특징은 이 소위 말하는 이게 3분주의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수시를 두고 정시를 둬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은연중에 이제 입시가 우리 역사를 쭉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이 3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심리가 강하게 들어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성취주의죠. 성취주의는 일반적인 이런 학업 성취도가 높으면은 그 친구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이게 공부하는 어떤 내용이 타당한가 이걸 떠나가지고 기량적으로 나오는 수치로 서열화해서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우선권을 주는,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정시 수능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그룹이 계속 그게 상위권에만 있게 되더라. 이걸 적절하게 분배를 하자라는 게 이게 균형주의. 여기에서 이제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든지 지역 균형 전형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연계주의에 대한 이런 요구가 강하게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성적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집 단위의
적합하게 누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목적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친구에게 혜택을 주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것이 연계입니다. 이 성취주의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불문과에 지원을 하더라 그래도 불어를 택하면 손해가 되는 거고 아랍어를 택해야 점수만 높은 게 중요한 게 연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 성취주의라고 보시면 되고, 연계주의는 그 모집 단위에 맞게끔 준비가 되었는가. 그럼 기계공학부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 물리를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가 큰 어떤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렇게 되면 이걸 연계주의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수시 정시를 이게 분리한다, 이것이 이런 그 어떤 정의를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하나로 정시로 통합을 한다 그랬을 때도 통합된 정시에 이 세 개 정의론, 절차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목적론적인 것, 이것을 대변하는 입시를 정시의 세 개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아직 그 뭐 여러 연구론이 있습니다만은 대입 제도는 이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 이제 교육부에서 나오는 이런 언급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최근에 그게 이제 2018 학년도죠. 그 대입에 대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연구진 공모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이 미래형 수능이라는 언급이 이게 연두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발표된 그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거기도 입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미래형 수능이 뭔가에 대한 좀 촉각을 씌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가 수준의 대입 제도, 이거는 뭐 갑자기 등장하기보다는 쭉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20년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 이런 이제 입시가 진행이 되었고, 이때 특징은 이제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 학교 이름을 가리고 평가하는 것, 이게 처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21 지금 고3에게는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한번 일찍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지금 22가 되면은 소위 정시가 40%를 확대되는 게 이제 상위권 몇 개 대학에 강제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023이 되고, 이제 2024가 되면은 아마 저 생각은 고교 학점제 그 교육 과정에 따른 대입, 이게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고 발표가 되고 2025에 첫 적용이 되고 그 학생들이 2028 학년도에 대입을 치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 앞에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려 그러면은 기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 저는 뭐 해답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한 20년 동안 이 대입의 어떤 하나의 그 기조로 자리 잡아온 이 고교 대학 연계교육 이 관점, 즉 그 대학 입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이 수능형도 아니고 대학이 주도하는 대학별고사 이것도 아니고 학교 교육하고 대학 교육, 이게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쭉 이루어지는, 여기에 초점화되는 게 그나마 최선의 해답이 아닐까. 그래서 한 2000년대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이 고교 대학 연계교육이라는 이 컨셉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발전된 것을 이제 2단계라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 3단계는 이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 기반 대입 전형을 설계, 고교 대학 연계교육 관점에서 설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2단계 고교 대학 연계교육 때는 아시겠지만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가지고 이 스펙 중심이었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왔을 때는 이게 교과하고 비교과가 함께 평가되어지는 이런 구도였다 그러면은, 비교과를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하고 입시로 제도화해야 될 거하고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3단계로 오면은 적절하게 이 비교과는 학교 교육, 교육 과정에 맞게 두고 대학 입시는 이 교과 정성 평가 쪽으로 가는 것, 이걸 이 고교 학점제 교육 과정 기반 제3단계 고교 대학 연계 교육,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교육을 한번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이 고교 대학 연계 교육 이런 관점에 들어오면서 학교가 엄청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45년 이후에 이렇게 바뀐 이런 게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그게 저는 이게 영계교육이라는 이런 관점,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입시제도로 구현됐던,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뭐 보완의 절도는 있지만은 기조가 이렇게 되물이내 가지고 알게 모르게 학교 교육에 큰 변화를 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교과 정성 평가 쪽으로 가려 그러면 핵심은 이 이제 교실 수업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고는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한 박사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제는 우리 수업이 그냥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이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역량 교육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이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이 교과 외 활동, 이것이 가급적이면은 이 교실 수업하고 연동이 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입시를 위한 이 교과 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공정성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비교과 부분이 많이 이 대입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절하게 교실 수업하고 연동을 시킬까? 그래서 교실 수업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봐도 이 교과 외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실 수업의 이 역량교육 이 부분, 즉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되어가 있는 이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라든지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또 지식 정보를 처리해 나가는 그 교과,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 교과 내용을 자기가 자기 관점으로 보고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에서 되게 다 다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결과가 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그걸 핵심 평가 요소로 하는 것, 이걸 교과 정성 평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제도의 지금 개편의 핵심은 이 수능이거든요. 이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수능은 분명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써서 그 표준화된 시험을 운영할 이런 의지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부러운,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데, 정확하게 이게 수능이 뭐가 문제고 뭐가 장점이고 이제 그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장점이라 그러면은 전국 수준의 어떤 비교가 가능하고 또 관리를 엄청 이게 엄격하게 한다는 것, 또 객관식이긴 하지만은 최대한 사고력을 넣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또 이제 수능의 가장 큰 장점, 학부모님들 말씀드리면은 이게 만의 기회라고 소위 말하는 재수인 거죠. 이게 이제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은 이게 학교 밖에서 준비가 많이 하게 되고 또 관리의 고비용. 저는 수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고력을 측정을 하지만은 이 학생 개인의 이 관점이 들어갈 수 없는, 나는 이런 교과 내용을 학생마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전체 그냥 표준화된 이 내용만 문제풀이만 하게 되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또 최근에 이 수능이 게임처럼 되면서 그냥 지역별 유분리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 가지고 이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번 장단점을 따져보면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해답은 수능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수능이 등장했던 그 배경을 보면은 지금 수능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능이라는 것은 이 교과 평가가 아니고 대학에서의 그 학업에 대한 이런 소양을 평가하는 이런 큰 틀의 시험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2000년 중 이러면서 다시 학력고사형으로 바뀌게 된 것, 이걸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게 가장 맞는 게 아닐까. 그게 대학 입학 소양 평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 거기에 이제 그냥 심리적으로 의존을 해버리는 경로 의존성이 생겨버렸는데, 이걸 한번 정면으로 같이 한번 토론을 하면서 고칠 거는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특히 서울대학이 그게 2000년대 수능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수능을 그냥 1단계에서만 고려하고 2단계 때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논술도 넣고 학생부도 보고 하고 하는, 이렇게 평가했던 이게 저는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지난 정부 때 이게 간소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수능의 모든 부분을 다 빼버리고 전형 요소로 정시는 수능 100% 전형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이 이 교육적인 요소들이 자꾸 빠져버리고 그냥 게임처럼 돼버려가지고 우리에게 룰만 가르쳐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도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게임에 준비를 잘하는 그 그룹들이
수능에 대한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행태. 그러니까 탈학교 교육처럼 되어버리는 가장 비교육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2023년 지금 고2부터는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 맥락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했던 게 이 학생부를 보더라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교과 평가를 반영하는 이런 행태로, 그러니까 교실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구현되어지는 그 요소들만 정시에 입학사정관이 정시에도 불구하고 정성 평가를 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게 수능을 통한 어떤 그 객관성도 유지하면서 이 학교 교육에도 좀 충실하게 하는 이제 이런 하나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교과 평가는 세 가지죠. 하나는 그 아이가 모집 단위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 들었는지 과목 조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수업에서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 역량에 관련된 이런 부분, 이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학생부 교과 평가이고, 저는 향후 우리 입시가 가야 될 길은 학생부 교과 평가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수능은 어찌 되는가, 미래형 수능이라고 자꾸 언급을 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미래형 수능을 보는 핵심은 이 수능의 역할을 뭐로 할 건가 이거거든요. 수능 개편의 핵심은 수능의 역할을 뭐로 두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이제 A형은 맨 처음 수능에 등장했을 때처럼 수능은 큰 틀의 기본 학력 평가다 이렇게 돌아갈 건지, 아니면은 수능은 그래도 정시의 대표 전형 요소가 돼야 된다. 단 수능을 학교 교육하고 일체화를 시키자 이렇게 되면 B형이 되어지는 이런 겁니다. 그럼 A형은 밑에 나왔듯이 이 수능 전 과목 절대 평가를 해서 자객고사화하는, 이게 5등급을 하든 9등급을 하든 이게 맞은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를 본다든지 수능 최저 등급 정도 큰 틀에서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는 이런 게 되고, 이제 B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정시 대표 전형 요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학교 교육하고, 학교 교육은 주관식으로 하는데 수능은 객관식으로 되어지는 이 문제, 이걸 어떻게 일치화시킬까, 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서논술식 도입까지도 논의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안이 이 A, B형으로 가서 A형, B형이 같이 결합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수능 1과 수능 2를 두는, 수능 1은 공통 과목 수능, 또 수능 2는 선택 과목 수능, 이렇게 두는 방안, 이제 이런 게 미래형 교육 수능으로 논의되는 들리는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개편의 필요성은 최근에 이 설문조사에 따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들 느끼고 있더라. 매우 필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면 개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거는 교사 대상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좀 한정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많은 그룹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최소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고사로 가는 게 맞다. 또 수능 1과 수능 2를 두는 이것도 꽤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제 그러면은 수능을 정시의 대표 전형 요소로 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재수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려 그러면은 대학별 고사가 아니면은 수능, 국가고사,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텐데, 대학별 고사보다는 그래도 수능이 더 사교육에 좀 반응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기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능의 논술형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수능 논술형이 그러면 도입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가? 지금 객관식을 유지하고 수능 논술 문항을 과목마다 넣느냐, 아니면은 그게 부담이 되면은 수술형 문항을 넣느냐, 아니면은 지금 과목을 유지하고 논술이라는 따로 과목을 하나 더 수능에 두는가? 이제 네 번째가 가장 맞는 거겠죠. 전 과목을 논술형 이런 교과로 해서 IB형처럼 이렇게 운영을 할 건가? 이게 대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이 네 가지 다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논술형 수능이 되었을 때 이 채점을 어디서 할 건가? 여기서부터 다 이게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다가 보면은 결국 이 논술을 국가가 하기는 어렵다. 그냥 논술형은 그냥 각 대학들이 필요한 대학만 대학 수준에서 대학별 고사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논술형 수능이 뛸 때 이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준비되어지는 이런 논술이 돼야 되지, 또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되면은 이거는 또 자리 잡기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수능 1, 2 체제, 이거는 수능 1은 그 공통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막 논의를 막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이제 수능을 또 이거 두 번을 보게 되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수능 2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그러는데, 이게 절대 평가를 할 건지 상대 평가를 할 건지 어떤 전형 자료로 쓸 건지 이제 이런 데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수능 1, 2도 이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이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택, 자기 방향성에 따른 교육이 있고, 이렇게 이원해 본다 그러면은 그걸 다 반영할 수 있는 수능 제도는 수능 1, 2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거는 장점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수능 1은 필수로 하고 수능 2는 선택으로 했을 때 우리 분위기상 수능 1을 통한 유불리 문제, 여기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엄청 예민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 그 심리적인 불안,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치 1, 2로 하는 게 수능의 비중 강화가 되어 가지고 학교 교육이 지금보다 더 수능 준비에 종속될 이런 가능성, 또 수능 1은 2학년 때까지 치르고 수능 2는 3학년 말에 치르고, 이렇게 되면은 3년 동안에 그냥 수능 준비하는 게 학교 교육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논점이 이 수능 과목을 뭐로 할 건가 이건데, 이것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맞다, 이게 비중이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1, 2로 구분하는 것도 꽤 많은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만 하자. 그랬을 때 이제 이공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저는 이 수능 개선을 통해 가지고 수능에 어떤 과목을 넣느냐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이게 절대평가나 자기고사라고 가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맞기 때문에 이 수능을 강화하는 이런 결정을 이공계에서 내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학교 교육하고 우리 오늘 포럼 이 제목처럼 학교 교육하고 이 대학 교육이 협력적으로 양성하면서 더욱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이 이공계 그 모집 단위별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여기에 대한 좀 생각들을 전공별로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너무 이 크게 하기보다는 좀 핵심되는 과목 한 과목 두 과목 정도, 이걸 이제 필수 이수 교과 이런 개념을 한번 가져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뭐 영국처럼 필수 이수 교과를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 공지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죠? 그게 미국 교육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학생이 모집하는데 또 지방의 대학 같은 경우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수 이수 교과 여기를 지정을 하되 그냥 가산점만 부여하면서 그게 없더라 그래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들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선 이제 교육과정 부분하고 대학 입시 부분하고 둘로 나누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제 이번에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안 그걸 연구도 했습니다만은 좀 큰 방향성을 좀 제안을 드리면은 지금보다는 좀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이 되면은 고등학교는 특히 선택 과목이 더 많아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선택 과목을 다 개설할 필요는 없거든요. 미국에도 얼마나 보면 그 선택 과목이 많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처럼 이 선택 과목을 어떻게 구조화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위기에 있게끔 각 교과마다 좀 다양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이제 위계상으로 어떤 과목이 있을 때 일반 과목하고 심화 과목, 이게 이제 교과 그 내용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관심 과목이라는 그 내 교과가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셔가지고 이제 그게 맞는 이제 과목을 개설을 하는 건 거죠. 그게 지난 그 교육과정에 들어온 그 경제 수학 이런 거죠.
수학을 경제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관심 분야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교과도 있고, 그다음 이게 이제 생활 세계하고 좀 연결되어지는, 이거는 약간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또 대학 진학에 큰 관심이 없는 이런 학생들에게 이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생활 과목 같은 경우도 한번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과목은 물리 1, 물리 2는 이거는 일반 과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 과목이 되면은 그거는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고급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수준, 수학도 수학 A는 일반 과목 그룹으로 만들고 수학 교과에 B 그룹이 또 더 심화된 게 뭔지 이걸 한번 그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리도 그런 게 가능하면은 무슨 물리나 무슨 과학 이런 게, 또 생활 물리나 생활 과학, 뭐 실용 수학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일반 선택 과목의 편제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과학 쪽에는 지난 2015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2가 진로 선택 쪽으로 가가 있는데, 이걸 2는 저는 일반 교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이 과목 개설이 거의 학기제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과학 1, 물리 1은 2학년 때 1학기 2학기하고 과학 2를 3학년 1학기 때 하고 하는 이런 모형보다는 2학년 1학기 때 과학 1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 과학 2를 하고, 그 다음에 3학기 때 갔을 때는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의 이런 과학 과목이 이수되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공계 과목 명칭, 이것도 교과 교육과정 논의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도 1, 2가 있는 걸 1, 2, 3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 1과 2는 반드시 2학년 때 이수되도록 하고, 3학년 때 있는 물리 1, 이제 3은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1, 2만 주고 3까지 돋버리면은 이게 또 엄청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이 3은 그냥 교과 정성평가 쪽에만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자리 잡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 이제 대학 입시 부분은 이 교과 정성평가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좀 입시를 재설정,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이거죠. 이 세 가지 학업 성적 과목 조합 세분 능력 및 특기 사항, 여기에 교과 정성 평가를 사정관들이 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정시 수능 같으면은 수능 성적하고 교과 정성 평가가 들어가고, 교과 정성 평가가 힘들면은 뭐 어떤 가산점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서울대가 도입을 한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학생부 종합은 이미 교과 정성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런 이제 항목들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 되면은 좀 비교과 부분이 이제 축소되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이 교과 성적 이게 정량적인 것에 또 마찬가지 교과 정성 평가 혹은 이수 전공별 우리는 물리를 하겠다, 뭐 우리는 화학을 하겠다, 우리는 생명과학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가산점을 두는 이제 이런 형태를 해서, 필수 과목은 지금 발표된 거는 필수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9등급 상태평가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택 과목은 이제는 A, B, C, D 이 5단계 절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이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연계 특성화 이 평가 요소에 대한 대학 간의 좀 공동 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이게 줄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 전에 하고 수능 응시자가 한 20만이 줄었고 작년에 비해서도 한 5만이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학생 수가 줄면은 이 특별한 이런 전형 요소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전국적으로 자꾸 같아질 수밖에 없는, 서울대가 과학 2를 요구하는 이런 특성화된 평가 요소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지는, 만약에 그게 유지되게 그렇게 하려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 과학교육에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은 많은 대학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이런 형태로 좀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 이 이공계 진학자들의 수능 과목에 대한 특정 과목 요구,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이공계를 진학하더라 그래도
뭐 사탐이나 과탐이나 아무거나 그 중에서 두 개를 택하면 되니까 그걸 각 대학들이 이제 그러나 우리 자연계를 올려면 무조건 과학 쪽에 두 개 택해야 돼. 이걸 대학 수준에서 공지를 해놨는데 이것도 어떤 너무 들쭉날쭉하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좀 통일을 갖추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요새 뭐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 이 말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현재가 뭐 있으면 미래에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미래를 읽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생해가지고 공부를 하래서 공부를 했는데 미래 가 보니까 다른 지점에 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게 미래 읽기란 어렵지만은 최대한 미래를 읽고 그걸 반영해주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 고교대학 연계교육이 이야기된 그 근거도 그게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호영 교수님 감사합니다.